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히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태그 호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인데요. 썸네일에서 보이듯 태그 호이어는 시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과 시계를 좀 아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태그 보유자분들이 보신다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태그의 장점뿐만이 아닌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은 태그 호이어는 어떤 브랜드인지와 그리고 이렇게 평가가 갈리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부터 조금만 하고 갈게요. 태그 호이어는 1985년부터 시작되어 길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태생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호이어라는 브랜드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드와르 호이어라는 창립자의 작은 시계 공방은 1860년부터 시작되었고 호이어라는 브랜드는 1912년 만들어졌습니다. 1985년 태그 그룹에 인수되어 태그 호이어라는 브랜드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 태생을 파고들자면 역사로는 여느 브랜드에 비하여 뒤처지지 않는 오랜 전통이 있다는 브랜드인 점 말씀드리고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는 짧게 이 정도로 하기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그 호이어 하면 먼저 마케팅 이야기를 빼놓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마케팅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태그 호이어 광고 간판 및 영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적인 마케팅은 2014년부터 CEO인 장클로드 비버가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블랑팡, 위블로에 이어 태그까지 마케팅 하나는 진짜 최고인 듯 합니다. 장클로드 비버에 대해서는 최초의 다이버 시계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그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비버의 마케팅 역량 덕분에 원래도 좋았던 태그 호이어의 브랜드 파워 및 인지도는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핫한 월드스타를 광고 모델로 세운 이 태그 호이어의 마케팅력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광고 모델만 살펴보더라도 후덜덜합니다. 타이거 우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어벤져스의 토르 역할인 크리스 햄스워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샤라포바,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까지 라인업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위블로도 합세를 하긴 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계 축구 경기에 인저리 타임 표시와 교체 선수 표시판은 태그였죠. 물론 현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태그의 마케팅 타겟층은 상대적으로 영상을 많이 접하는 젊은 층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유명 월드스타들이 광고하는 효과 때문인지 시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롤렉스, 오메가와 함께 명품 시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태그 시계들의 가격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태그의 시계의 가격은 100만원대부터 수천만원대까지 가격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쿠아레이서라던가 까레라 깔리버 등은 굉장히 많이 팔리는 제품이자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자, 반면 고가 모델로 올라가면 어떠할까요? 손흥민 선수가 차고 다니는 모델의 경우 뚜루비용도 들어있고 가격도 2천만원 이상입니다. 뚜루비용이 들어있는 것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게 작동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시계를 사기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태그의 시계는 후보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다수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계가 엄청 많고 수집할 만큼 다 해놨다면 얘기는 좀 틀려지는 부분이지만요. 여튼 대부분의 시계를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태그에서 저 정도 가격대의 시계 구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그에서 300만원 이하의 시계를 구매하신다면 백화점에서 정가를 다 주고 사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거품이 조금 심하게 껴있는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그에서는 마케팅을 엄청 잘하고 있고 월드스타들을 쓰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시계를 통해 올린 매출인데 상대적으로 시계에 쓸 비용을 마케팅에 쓰게 되겠죠. 태그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서도 범용 무브를 박아놓고 너무 고가로 파는 제품이 많습니다. 물론 호이어 01, 02 등 무브먼트 개선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라인업의 다수 모델들이 셀리터 무브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고 마케팅에 투자하는 비용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에는 별거 아닌 수준의 투자와 성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이 계속 지적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걸까요?
이번 바젤월드에서 발표된 오타비아 같은 경우에는 태그에서 오랜만에 엔트리 레벨인 3NG 워치의 무브먼트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를 뜯어서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만 카본 헤어스프링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한 뉴 칼리버 5라는 명칭의 무브먼트를 발표했습니다. 카본 헤어스프링으로 인해 오차, 자성과 충격 흡수에 강한 무브먼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빈티지 형태이며 기존 태그의 느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품 후의 평가가 괜찮은 듯한데 올해 6월부터 시중에 판매가 될 예정인데 실제 시장 반응이 궁금합니다. 뭐 여튼 우스갯소리로 태그를 구매하면 광고비를 보태주는 거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가격 가이드라인이 300만원 이하인 것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좀 비교를 하기 위해 오리스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범용 무브먼트를 쓰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수준의 외형에서의 퀄리티가 뛰어난 모델들을 내놓습니다. 태그 같은 경우에도 마감이 딸린다거나 디자인이 예쁘지 않은 그런 브랜드는 절대 아닙니다. 오리스보다 브랜드 파워나 인지도가 훨씬 뛰어난데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내에서는 정말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태그 시계에 투자한다?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이상은 다른 브랜드로 눈을 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새 핫한 튜더나 그세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를 보신다면 파네라이나 오메가 추천드립니다. 시계 애호가 분들께서는 알아서 잘 비교하고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시계를 잘 모르시거나 입문자 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물론 태그를 선택하신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기준이나 취향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틀린 선택은 아니라는 점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예산은 한정적이기에 합리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제 기준에서 300만원 이상의 가격대 시계에서 태그의 제품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물론 제가 엄청 시계가 많다는 가정하에 모나코는 갖고 싶기는 해요. 너무나 예쁜 디자인이고 태그에서 예전부터 쭉 히스토리를 이어오는 감성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시계이니까요. 여튼 여기까지 첫 번째 이유인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다 마무리하겠고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가로 사기에는 호구 잡히는 행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000불 이내에서는 국내에서 면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타 고가 시계는 3,000불 이상이 넘어가기에 면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얼마 전 제 친구가 구매한 까레라 칼리버 5의 경우 백화점 리테일가가 301만원, 세금 포함한 면세가가 210만원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90만원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70%인데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태그는 인기 모델인 까레라나 아쿠아레이서가 다 구매 가능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병행을 못 믿겠다는 분이시거나 외국 가서 세관 걱정을 하면서 몰래 들여올 필요 없이 국내 면세점에서 세금 조금 내고 합법적으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백화점에서의 구매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급하게 갖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조금은 참으시더라도 면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브랜드 정책 때문인데요. 저는 너무나 싫어하는 패밀리 세일을 하는 브랜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나 팸세를 하는 브랜드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가를 주고 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태그 정도의 고가의 제품을 팔면서 명품으로 취급받는 브랜드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그의 팸셀 기록을 찾으려고 네이버에 쳤더니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뜹니다. 아마 영상 올라가는 5월 18일부터 또 팸셀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팸셀에는 인기 없는 모델이거나 보증서가 없거나 협찬을 했던 모델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들의 모델들이 대부분입니다만 몇 개의 인기 제품들도 있기 마련이고 저는 그 팸셀이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렇게 팔면 정가 주고 산 사람은 바로 호구되는 거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싸게 득템한 사람은 좋아하겠지만요.
랑에, 바쉐론 콘스탄틴, 예거 등이 속해 있는 리슈먼 그룹에서는 2년 동안 6,400억 원어치의 시계를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이런 정책들이 맞는 거 아닐까요? 불태워버리거나 다시 사들이면서 그때의 손해는 분명히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갖게 되는 그 브랜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충성도는 어떤 광고 효과보다도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실제 구매자가 다시금 믿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내가 어제 300만원 주고 산 시계가 오늘 100만원에 누군가가 팸셀로 사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쿠팡에서도 태그 호이어를 판매합니다. 쿠팡 호이어라는 별명이 있어요. 솔직히 브랜드 네임이 있고 위치가 있지 쿠팡에서의 판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태그를 엄청 깠는데 그럼 왜 300 이하의 제품을 사라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시계를 사시는 분들께는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시계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이 제로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태그가 노리는 층, 즉 20대에서 30대의 입문자들이 좋은 시계를 사고 싶은데 투자할 만한 가격대, 딱 태그에 100에서 300 사이 정도의 시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문자들이나 일반인들의 경우 감성적인 요소인 무브먼트가 범용이냐 인하우스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와 디자인에 더 선호도를 둘 확률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태그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다 알아봐주는 인지도가 높은 시계이고 디자인이나 외형적 마감은 훌륭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분명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 가격대에서 브랜드 파워와 인지도, 디자인 부분에서 태그를 앞서는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점에 있어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입문자나 일반인 분들은 태그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세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만 시계에 1도 관심 없던 친구가 야, 나 200 정도 가격대에 시계 추천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제가 야, 그새 쿼츠 대박이니까 그거 사 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뭔 그 돈을 주고 세이코를 사라 그래 장난하냐? 이러겠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이런 면에서 태그 호이어는 정말 좋은 시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300 이상의 시계를 사는 것은 권장드리지는 않고 합법적인 면세를 통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태그만 가지고 있는 장점과 좋은 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들고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태그 보유자분들의 악플도 걱정되기는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댓글도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시계를 좋아하는 희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